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여전히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급등의 종목들 상승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이끌어주실 든든한 지원군 오사물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자 좀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큰 반등세 몰고 왔었는데요. 어제 밤이죠. 뉴욕 증시가 좀 상대 지수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밀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지수가 밀리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장 시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예고된 쉬어감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간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의 욕구도 있으며 또 다음 상승을 위해서는 쉬어감 또는 눌림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가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우려, 두 번째는 빅스텝의 금리 인상, 세 번째는 경기 침체로의 그런 우려감, 이 세 가지인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이슈는 시장이 다 녹아들어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좀 시장 상황에서 체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경제 지표가 시장에 점차 반영이 될 텐데 앞으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에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상황은 그렇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큰 흐름의 변화는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체크할 때에 제가 주봉을 유심히 보자고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은 주봉의 200주선과 또 우리 시장은 특히 240주선을 유심히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추이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미국 시장,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주봉입니다. 주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120주선을 강하게 붕괴를 시키고 난 다음에 200주선에서는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200주선에서 멀어지는 흐름이죠. 위쪽으로 좀 멀어지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200주선과 120준 사이에서의 박스권 전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느 쪽으로 먼저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래쪽으로 200주선을 다시 위협하면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위쪽으로 향해서 120주선을 향해 가는 그림이라고 한다 그러면 박스권의 그런 흐름들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240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240주선을 이탈해서 저는 240주선을 이탈을 했지만 앞서서 이제 120주선에서의 횡보 기간이 길었죠. 긴 상황에서의 이제 240주선에서 붕괴라는 거죠. 미국 시장과는 좀 다르죠. 나스닥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나스닥은 120주선을 깬 상태에서 200주선을 지지하고 반등. 우리는 120주선을 횡보하면서 오랜 시간 횡보하고 자리를 지켰으나 그러나 240주선을 강하게 붕괴하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아랫꼬리를 좀 달고서 반등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240주선을 얼마나 빨리 터치하면서 그 자리에 안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주봉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갭상승과 갭하락. 일봉상에서의 갭상승, 갭하락은 안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봉의 갭상승과 갭하락은 거의 다 메웠다라는 것을 주식 역사에서 확인했듯이 주봉 갭은 메운다는 속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주봉 갭상승은 메웠죠. 2431에서 발생한 거. 그다음에 2583에서 발생한 갭 하락을 아직 메우지 않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봉 갭 하락을 메우러 간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이제 갭상승이 크게 나왔고 주봉에서도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이 갭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갭은 메우는 그런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주봉에서는 이 갭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있지만 월봉에서는 추세 연결선의 이런 상단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전망.
그래서 열봉상에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는 빠졌다가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주가 지수도 상승했다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유의하면서 시장 대응을 이어가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3일 연속 나오는 것이 좋고 또 기관의 현물, 특히 코스피 매수가 3일 연속 나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수, 선물에서 순매수를 하고 다시금 매도로 전환했고 코스피에서 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이틀 연속 매수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매도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서는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본다 그러면 수급은 아직 좀 불균형 상태가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여전히 시장을 향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지만 그러나 주봉에서 봤을 때의 개발학 자리,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에서의 그 갭 상승 자리 이런 갭을 메우는 속성을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 예고된 쉬어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큰 반등세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장세로 보이는데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자 오늘 증시도 좀 하락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기출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 입력하신 뒤 오사무엘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가 마련되어 있죠. 전화 상담 또는 문자 상담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 남겨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시장의 상승 종목들 오늘의 탑5 종목을 꼽아서 이 상승의 이유와 급등의 이유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5위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5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 메타랩스입니다. 네, 메타랩스 어제자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 종목 또 나왔네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탑5 안에 들었던 종목인데 어제죠.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성 의류 업체로 메타랩스 어제자도 급등의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까지 이거를 연거푸 좀 빨간불 켜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2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네요. 지수가 좀 밀림에 따라서 현재 속폭의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한 급등세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종목을 안내를 드리는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 분석하는 힘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다시금 안내를 드립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 속에서 이틀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안내 드렸는데요. 어제 점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도 상한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자리는 저항대에 걸리는 자리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과 주봉의 공통된 저항 자리가 어떠했는지 다시금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출발했죠. 시가가 상한가로 출발했는데 상한가로 출발한 그 자리를 어제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렇게 박스를 그려드렸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주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상단에 걸리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물대 직전이 있기 때문에 300억이라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아주 강력한 호재이지만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이 저항, 일본과 주봉에서 공통된 저항대에 속하기 때문에 매도 대응이 좋겠다는 안내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리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개별 종목,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들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종목들이 이제 상승의
시간들은 좀 다르겠죠. 상승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종목들이 반등이 주어졌을 때에 저항대에 걸리는 자리들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메탈랩스는 강력한 호재 때문에 상승이 연거푸 나오긴 했지만 저항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될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종목에 있어서도 한번 일목균형표라는 그런 지표를 설정하셔서 이 평평한 구름층에 가까이 왔는지, 이 평평한 구름층은 매물대 자리입니다.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입니다.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원금 회복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트를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대입해 보시고 일봉도 살펴보시고 주봉도 살펴보셔서 구름층 상단에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구름층 상단이 가까이 왔다면 그 자리에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메탈랩스 기술적으로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은 메탈랩스인데요. 어제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시가총액 690억 했던 회사인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300억 규모를 또 단행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점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 종목이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까지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정확한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4위 이화공영입니다. 네, 이화공영 하면 또 토목과 건축공사 관련된 기업인데요. 또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장이죠. 이 배터리 공장을 좀 마무리를 짓는다, 준공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10% 넘는 상승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6,470원 현재자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장중에 7,000원 가까이 올라간 흐름도 보였습니다. 이화공영은 이제는 재료 소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 보셨어요. 네. 네, 재료 소멸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 2차 전지 공장 준공했다는 소식. 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금이 좀 현금이 들어오겠죠. 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건설주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화공영만 오르는 게 아니라 또 중소형 건설주인 범양건역이라든지 일성건설, 신원종합개발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 그런 흐름인데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 현황이죠.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이제 기술적 반등입니다. 제대로 된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에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의 이제 종목도 어떤 기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섹터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원전주, 그다음에 2차 전지주, 그다음에 이런 건설주, 그다음에 로봇주,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이런 테마에 속하는 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순환매가 이제 차례가 돼서 급등이 나오는 섹터를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의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 건설주 이화공영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화공영의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와서 2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제 하락에서 전환이 되었을 때 부딪히는 저항대를 잘 보고 대응하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61선, 그리고 121선, 241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자리, 특히 선행 스팬 2 자리가 평평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들을 유념하면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화공영이 61선 저항에서 부딪힌 흐름이죠. 왜 61선에서 더 강하게 부딪혔을까요? 왜냐하면 61선이 우하향이 각도가 좀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항대, 이평선의 저항대가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이 가파르게 보일 때, 각도가 가파를 때는 그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평평하거나 또는 우상향하는 저항대는 강한 저항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21선은 우상향하는 패턴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강한 저항대가 아니었고 61선은 우하향하면서 기울기가 가팔랐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강한 저항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의 끝자락이냐? 저 그렇게 보진 않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61선이 저항이 되었지만은 눌림목 이후에 재차 이 구름층 부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화공영의 고점이 나왔던 자리들 있죠. 이렇게 추세를 한번 연결 쭉 해보십시오. 추세 연결해서 부딪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구름층 상단을 가리키죠.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거기를 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속도전이겠죠.
천천히 가느냐, 완행열차를 타느냐, 아니면 급등열차를 타느냐 그 차이일 뿐 가는 자리는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혹시 이화공영을 갖고 계신 분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되 내가 여유 있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제가 가리키는 자리, 이 자리까지 여유 있게 보시고요. 좀 마음이 급하다고 한다고 하시면 당분간 눌림목이 있을 거로 예상되니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가 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저가에서 주워 담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종목은 건설주인 이화공영이었습니다. 이화공영뿐만 아니라 오늘자로 좀 건설주들 많이들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화공영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제조 공장인 셀라2의 이 공장을 준공을 좀 마무리 짓는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자 상승분 크게 나왔는데요.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현재 좀 매도의 관점으로 봐주셨고 장기적으로는 좀 눌림목에 다시금 매수하셔서 추가로 또 2차 매도의 가능성을 또 염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또 매도 타점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위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요. 오늘의 3위 오가닉티 코스메틱입니다. 네, 이름에 코스메틱, 화장품, 오가닉, 또 티, 오가닉 티는 잘 모르겠어요. 오가닉 하면 굉장히 좀 유기농스러운 이런 느낌인데 이 기업 중국의 좀 저출산을 관련주로서 영유아나 임산부용 화장품을 좀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13% 넘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 시가총액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2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메타랩스에 이어서 네. 오가닉티 코스메틱 큰 호재 아닙니까? 어제 배웠거든요. 네, 큰 호재죠. 네. 3자 배정이잖아요. 네네네. 지난주는 컬러레이, 어제는 메타랩스, 그리고 오늘은 오가닉티 코스메틱. 네.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입니다. 작년에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00억이란 큰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니까 큰 호재죠. 그러네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무를 살짝 보면요. 재무 구조는 상당히 괜찮죠. 이 회사의 작년도는 좀 적자였습니다만, 작년도 흑자였네요. 흑자였는데 지금 뭐를 봐야 되냐면, 1분기. 제가 작년도 잘못 봤네요. 1분기. 1분기가 적자였거든요. 1분기가 적자였습니다. 이렇게. 적자였는데, 큰 적자죠. 영업 손실이 좀 큰 부분인데 이 회사의 이제 매출액이 늘 보면 2천억, 3천억 나오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됩니다. 530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죠. 매출액이 2천억, 3천억이고 한때 영업이익이 600억까지 나왔던 회사예요. 엄청난 저평가 아닙니까? 영업이익이 600억인데 시가총액이 530억. 영업이익에 맞먹는 시가총액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고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마이너스 효과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200억의 유상증자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자, 다시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항대에서 잘 기억하시게 이평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그리고 추세 연결선, 또 신규 상장 기업은 피보나치 기법, 되돌림 반등, 또 이런 되돌림 저항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평선은 61선, 121선, 241선, 그다음에 주봉을 본다고 그랬죠. 주봉 60조, 120조, 240조. 그다음에 볼 게 월봉 이렇게 차례차례 이평선을 보시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는 이제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선행 스팬 차례차례 이런 자리들이 다 저항대가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봐야 될 것은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입니다. 자, 일봉상에서 봤을 때에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고점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전은 고점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세 번째 상승했을 때에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시나리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나리오 전략이 늘 필요하다. 주가가 언제 상승할지 모르니까 항상 대비가 필요합니다. 언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에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미리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대응해야 되죠. 오늘 시가가 상한가부터 출발했었다면 거기서부터 밀려버리잖아요. 근데 저항대, 추세 연결선 저항대 부딪혔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로 이제 상승이 끝나느냐?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눌림목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수를 저울질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또 매수 단계에 왔다는 것이죠. 420원대.
121선 거기서 이제 안착을 하면서 121선 위에 오늘 종가로 형성된다 그러면 여기는 또 매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전략은 시나리오대로 저항대를 잘 살펴서 매도를 해야 되고 주가를 이제 크게 눌렀을 때 200억이나 유상증자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이슈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점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추세 연결선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매도로 대응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도를 놓쳤다 그러면 이제는 매수로 생각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오가니티 코스메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좀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420원의 라인을 좀 지지해 준다면 다시금 매수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카스텔 바작입니다. 네, 카스텔 바작이라고 하면 이 골프용품 관련 기업인데요. 어제자 카스텔 바작 문자 상담이 왔었어요. 네. 9,000원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 상담이 왔었는데 제가 딱 기억을 하거든요. 파트너님께서 평단가 8,000원까지 낮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8,500원 가까이 올라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바로 오늘 8,930원까지 올라왔어요. 오, 이렇게까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오늘자 호재가 있었죠. 이 카스텔 바작 대구에 또 골프 편집샵을 론칭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급등세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카스텔 바작에 대해서 이제 골프 우류 전문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골프 용품을 토탈로 취급하는 그런 업체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DWF라는 이제 편집숍을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DWF는 Do What is Fair의 약자인데 이제 편집숍이 점차 늘어나가면서 골프 우류를 비롯한 전체 골프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이제 도약을 하죠. 제가 어제 이제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에 이 회사가 저평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흐름 그리고 골프 용품들의 이제 선호도가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의 저변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8,000원대 좀 더 담으세요. 그리고 8,500원부터 9,000원 사이에 오게 되면 매도 대응하세요라고 안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는 것을 다시금 리뷰하기 위해서 이 종목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카스텔 바작도 소개를 드릴 때에 주가가 아래쪽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향을 했는데 주가 지수를 비롯해서 모든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다만 종목들의 이제 순서는 다르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급등가기 하면서 저항대 바로 오는 게 있고 횡보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오르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만 다를 뿐이지 제가 표시하는 저항대 가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 것이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마시고 제가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방법을 개별적으로 한번 체득해 보십시오라고 관점에서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리뷰를 할 때에 여기서 이 8,000원대에서는 좀 매수를 하시고 8,500원부터 9,000원 여기가 이제 저항대니까 이평선의 저항도 있고 위로 보면 구름층 상단의 저항도 있으면 여기서 매도하라고 안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카스텔 바작만의 그런 대응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목의 각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그런 대응의 힘을 키우라는 차원에서 다시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자, 121선이 구름층 아래,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구름층 아래에 있을 때는 121선이 저항이 된다고 안내를 드렸죠. 그렇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이 121선이 구름층 위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이 자리가 121선이라 한다 그러면 이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스텔 바작은 121선이 구름층 아래에 있어서 오늘 저항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매도 대응하는 게 맞았죠?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그 다음 갈 자리는 바로 구름층 상단까지. 또 여기서 끝나느냐? 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눌림목 주면 또 매수. 그러면서 여기 241선과 매물대가 만나는 자리. 이런 식으로
W 형태의 차트를 그려가면서 파동의 흐름대로 움직여가는 종목이 바로 이 가스텔 바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종목 물어보신 분, 문의하신 분은 제가 안내드린 바대로 잘 대응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가스텔 바작이었습니다. 어제 종목 상담으로 들어온 가스텔 바작, 파트너님의 이 매도 권유 이 사항대로 했으면 정말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1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망의 1위는요. 오늘의 1위 BHI입니다. 네, BHI 하며 원전 발전 관련 기업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께서 원전 세일즈 주력 소식 속에서 강세 보여줬습니다. 20%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7,340원 현재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장중에 더 상승을 했었네요. 7,9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BHI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탈원전에서 탈원전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BHI가 상승이 좀 유독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자, BHI는 좀 상승 장악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장악의 패턴은 뭐냐면 상승을 할 때 하락 기조를 벗어나서 더 상승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것이 바로 상승 장악형 패턴입니다. 제가 지금 BHI의 이제 월봉을 보고 있는데요. 월봉을 좀 먼저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작년도의 고점이 먼저 보이죠. 작년도의 고가가 7,720원, 오늘 7,900원입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작년의 고점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작년도의 최고점을 넘어섰다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겠죠. 뭡니까? 하나는 쌍봉으로 볼 것이냐. 쌍봉, 그러니까 두 개의 봉우리를 만들면서 크게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눌림 후에 재차 상승할 것이냐, 이런 관점이죠.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급을 봐야 되죠. 자, 이제 BHI의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요. 이 수급의 흐름에서 이제 개별 종목의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의 이제 수급의 현황을 봤을 때, 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을 보십시오. 최근 한 달 동안의 기관이 44억을 담았습니다. 외국인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7억 담았죠. 개인은 어때요? 개인은 한 달 동안 51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가 기관이라는 것이죠. 기관이 수급의 주체라는 것,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좀 더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제 6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6월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거래량은 그렇게 작년에 발생했던 거래량만큼의 그런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7월 한 달을 더 봐야 되겠죠. 6월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의 거래량은 좀 흡족하지 않지만 7월 한 달을 더 봐야 될 겁니다. 7월의 거래량을 보시면 월봉상에서 이 평평한 구름층 상단까지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BHI 제가 볼 때는 월봉상에서 제가 표시하는 이 자리까지 향해 가는 그 그림으로 보입니다. 혹시 BHI 관심이 있는 분, 이 표시한 자리의 목표가 궁금하신 분,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는 원전 관련주인 BHI였습니다. 작년 전 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대를 현재 형성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수급의 주체라서 계속해서 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BHI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코너입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 아래에 있는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신다면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네. 계신 종목의 고민 종목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예, TPC요. 네, TPC입니까? 네, 네. TPC 매수가가 6,080원에 20%입니다. 아, 네, TPC가 6,800원에 20% 네. 고민되신다고 네네. 하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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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님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파트너님 TPC 6,08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4,800원 라인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TPC 6,800원에 사셨어요. 6,080원. 6,080원 이요. 아, 6,080원이요? 예, 이거 뭐 가입해가지고 물렸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아,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네네네. 이 종목을 누구한테 추천받으셔서 사신 건가요? 추천이 아니고 방 가입해가지고. 아, 어떤 방에 가입하셔서 사셨군요. 유로 가입해가지고 물렸는데, 아, 그러셨군요. 속상해 죽겠어. 그거 하나 정도가 아니고 이것저것 있는데, 급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4,400원까지 빠졌다 보니까 굉장히 네네.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죠?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거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원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중요한 그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네. 회사는 공장 자동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이 예. 회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은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예, 3D 프린터 들어보셨죠? 네네네. 3차원으로 해서 설계를 하게 음. 되면 설계대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3D 프린터가. 야. 이제 앞으로는 이제 3D 프린터가 대세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공장 자동화 부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3D 프린터도 하고 그다음에 협동 로봇까지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주가가 최근에 상승이 7,200원까지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상승했던 배경이 바로 3D 프린터 때문에 상승한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도 상승의 배경이 뭐로 나오냐면 3D 프린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거예요. 네. 시청자님 일단 안심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번 또 급등이 나올 겁니다. 왜 네. 급등이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네네. 테마의 속성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되면서 상승을 네. 주도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개별 종목 대응이 나오는 그런 시점일 거예요. 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바닥이 나온 상황에서 물론 기술적 반등이 네. 나오고 또다시 주가는 밀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네. 개별 종목들은 순환매 관점에서 원전,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이런 3D 프린터 이런 식으로 순환매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네. 지금 단계 4,800원대에서는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매수요. 예,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아요. 6,080원이라는 이제 좀 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가급적이면은 5,400원 이하로 좀 낮춰보세요. 낮춰보시면, 평단가를요? 예, 낮춰보시면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제가 표시한 자리? 네네네네. 예, 표시한 자리, 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표시한 자리 궁금하시죠? 네네네. 제 가격대는 5,500원부터 5,700원 사이예요. 5,500원부터 5,700원 사이. 5,500원부터 5,700원 사이 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5,700원 커요. 정도가 그 목표가가 거기까지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6,080원 매수가만 생각하시면 그 매수가까지는 단기나 스윙 관점에서 도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TPC는 사실 계속 유심히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자신 있게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앞으로의 흐름들이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 노란 톡방 안내가 나갈 겁니다. 네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네. 중간중간에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네네. 여기서 매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끌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지금 단계는 추가 매수하십시오. 네, 대표님 그러시면요. 네. 그게 그냥 그 제 매수가까지는 가만히 있으면 가기가 어렵죠. 매수가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야, 지금 표시한 근데 이게 자리가 원전주 그 이슈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 이슈로 부각되는 오늘 같이 올랐어야죠. 오늘 BHI를 맞다. 안내를 드렸을 네네. 때에 지금 네, 맞습니다. 원유 대통령이 네네. 원전 세일즈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전 네. 관련주로 같이 부각이 돼야 되잖아요. 그- 원전주로 그렇습니다. 엮이기는 어렵고
이 종목은 그냥 3D 프린터로 엮이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네네. 내용이 나왔을 때 급등이 나올 텐데요. 네네. 그때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6,080원 가기는 참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네.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세요. 네, 손절은 안 해도 되나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손절은? 왜냐하면 241선에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나요? 네, 전화 연결은 끊어진 것 같습니다. TPC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평단가 5,400원 이하로 낮추신 뒤에 5,700원 선에서 매도 대응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왔습니다. 문자 상담 3793님께서 동아지질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비중은 15%, 매수 단가는 22,250원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동아지질 매수가는 22,250원, 비중 15%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차트를 살짝 살펴보니까 현재 16,400원 지나가고 있고요. 한 1년 가까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중이 좀 15%라서 약간 다행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동아지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동아지질은 최근에 21,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제가 문의하신 분에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가 22,000원대다 보니까 21,000원까지 왔는데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수가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라는 거죠. 매수가만 고집하다 근처에 왔는데도 매도를 못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관점을 제발 귀 담아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치니까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수가만 고집하지 마시라는 말씀 늘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2,000원대 사셨으니까 1년 전에 사셨고 이제 14,400원대까지 하락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려야 좀 마음이 편하실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최근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좀 어때요? 거래량이 이제 늘면서 또 주가도 상승의 그런 전환의 흐름을 타고 있죠. 자, 동아지질은 어떨 때 상승하냐면 오늘처럼 건설 종목들이 좀 활기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장마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지질이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갔듯이 느낌이 좀 좋아지죠. 토목 건설을 한다든지 좀 집안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회사란 말이죠. 그럼 동아지질 이런 회사가 장마철에 집안이 약화되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겁니다. 동아지질 그리고 특수건설, 코리아 SE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여요. 장마 때문에 좀 장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것.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려드린 이 자리까지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시청자님, 가급적이면 지금 단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22,000원과 16,000원, 38,000원 평균에 19,000원이네, 그렇죠? 19,000원이 평단인데요. 그렇게 낮추면 16,000원대 잡으면 평단이 19,000원인데 19,000원도 안 됩니다. 평균 단계를 좀 더 낮추세요. 18,000원대로 낮추세요. 18,000원대로 낮추시고 18,000원 근처 오게 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고 빠져나오시려면 평단을 가급적이면 18,000원 이하로 낮추셔서 18,000원 근처에 오면 매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61선과 121선 강력한 저항이 있고 여기서 주가가 향해 갔다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아지질에 대한 문자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너무 매수가만 고집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평단가를 18,000원 이하로 좀 잡아주시길 권유해 주셨는데요. 18,000원 근처에 오시면 매도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종목 명이 어떻게 될까요? 예, 센트로 헬스케어.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시군요. 예, 87,000원이요. 네. 비중 50%.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87,000원, 비중 5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 저 듣기만 해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계속해서 좀 예, 하락세를 그래서요. 보였던 종목이네요. 네.
예, 제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던 관계로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네. 그 금요일 날 좀 9% 이상 그때 좀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또 6만 5천에 매도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네. 액수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매도 대응을 하셨다고 하고 또 추가 매수의 여력이 좀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파트너님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계열 종목 아닙니까? 예, 예. 혹시 시청자님이 좀 기술적으로 차트 보실 줄 아시나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지금, 예, 예. 지금 차트 보이시죠? 제 화면에. 차트 좀 보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예, 예. 지금 화면을 보실 수 없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예. 많은 개인들이 매수했던 가격대입니다. 그 가격대가 이제 79,000원부터 9만 원대, 75,000원부터 9만 원대가 제일 많이 샀던 가격대예요. 근데 예. 거기에서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하락이 깊어지게 되면 이평선들이 다 저항이 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지금 121선 위에 있습니다. 이제 121선은 뭐냐면 6개월 주가의 평균이죠. 최근 6개월 동안 매수했던 자리들의 평균 자리 위에 올라섰죠. 예. 금요일 날 매도도 잘 하셨다고 보지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홀딩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자리는 이제 저는 적극적인 매수 단계로 봅니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시점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간 개인들이 많이 샀지만 최근에 변화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440억을 샀고 기관이 1,070억을 담았어요. 이 가운데 이제 개인들은 1,500억을 매도했죠. 왜 개인들이 매도했냐면 이때 다 신용 미수 반대 매매가 나온 겁니다. 신용 미수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돌리는 거예요.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자리입니다. 241선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85,000원, 87,000원에서 매수하셔서 지난 금요일 날 급등해서 어느 정도 손절을 하셨겠죠. 손해보고 어느 정도 네.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단계입니다. 수익을 낼 단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5,000원부터 9만 원대에 많이 매수한 흔적이 있다. 이제 그 자리가 오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하거나 또 원금 회복 시내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단계가 되겠죠. 그 241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79,000원부터 81,000원 사이. 지금 단계에서 매수해서 241선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매도해서 손실을 보셨다면 지금은 좀 매수를 하셔서 수익으로 전환할 단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는 법을 네. 혹시 제가 6만 5천 원에 좀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내려올 수 있나요? 오늘 64,800원까지 하락을 했죠. 예, 그때 64,800원까지 하락을 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렸지 않습니까? 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리면요. 그 아래 꼬리를 달던 그 저점까지 다시 가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장중에 얼마를 뺐냐면 마이너스 5%를 뺐어요. 5%를 빼고 마이너스 1%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올린다는 것은 뭡니까? 아래를 눌렸다가 그 아래에서 매물을 흡수하면서 올려버렸잖아요. 그럼 그 네. 아래까지 다시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분봉을 볼까요? 어. 분봉을 보세요. 5분봉을 보시게 되면 급격하게 아래로 뺐다가 올리는 힘이 강했죠. 그런 다음에 살짝 눌리고 여기 지금 자리 이제 눌림목이 자리하는 67,000원대가 저는 맥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65,000원대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67,000원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들어가겠나? 예.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추가적인 안내가 궁금하시면 노란투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를 좀 권유해 주셨고요. 79,000원에서 81,000원 상단에서 매도 대응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온 수익의 기회가 있는 종목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한 종목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죠. 어제자 히든 종목으로 주신 캠시스가 하루 만에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14%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어제자 공략주죠. 캠시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 전략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기대치가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삼성전자에 납품한다. 그래서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가 지수가 하락하면서 정상을 만들고 하상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눌림목 매수가 좋겠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대로 가자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 기준선 부근에서 매도하자. 완만하게 가면 구름청 상단까지 바라보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정하자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 시나리오대로 온 겁니다. 1번 시나리오대로 바로 급등을 해서 기준선 부근에 왔고, 제가 매도 포인트는 2220부터 2300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 안내 드리는 가격대 왔으니까 이제는 매도 대응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오죠. 2220부터 2300 그 사이가 기준선 부근이라는 거. 그래서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자리고, 더 이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눌렸을 때가 이제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도로 대응했어야 될 자리가 왔고, 이제 매도 대응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눌림목 자리, 이제는 2100 아래, 2050원 하회 했을 때 매수해서 다음 자리는 이렇게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달성했고, 또 매수하신 분 또 수익 실현했다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자 공략주였던 캠시스에 대한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정확한 이 매도 타점 2220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자리 딱 찍고 현재 좀 소폭의 빨간불이 좀 하향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금 또 눌림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정확한 타점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트부터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힌트 주시죠. 자, 이제 커넥터 관련 종목인데요. 커넥터요? 예, 모바일폰 커넥터. 네. 어떤 타입 쓰시나요? 전 C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C타입으로 네. 가고 있죠. 국내를 대표하는 회사가 삼성이죠. 예, 삼성.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는 애플이죠. 그 회사의 커넥터는 어떤 타입인지 아시죠? 그 회사의 커넥터는 좀 다르죠. 예, 다르죠. 네. 근데 네. 애플도 네. 이제는 이 C타입으로 바뀐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다뤘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커넥터 부분에서 신화 창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신화창조요? 네. 신화창조. 네. 아, 신화창조를 하는 그 회사. 전 세계가 지금 C타입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가장 호재를 또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신화창조가 힌트인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히든 종목 신화콘텍입니다. 네, 이래서 신화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신화콘텍,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더? 자, 이제 USB-C 타입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과정이죠. 네. 애플도 그렇고 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USB-C 타입으로 통일되는 과정인데 그 내용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8,800원대까지 급등이 나온 거, 바로 그것이 USB-C 타입, 애플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 또 유럽도 C 타입으로 통일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주가 지수 하락하면서 61선까지 하락을 했죠. 자, 캠시스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선까지의 상승을 전망을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준선까지의 상승을 전망할 수 있고, 위에서의 고점 추세 연결선, 바로 이 자리, 이런 자리까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정해야 되겠죠? 바로 급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또는 더 갈 수도 있겠고,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기준선 부근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이제 6,000원인데 6,000원 자리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바로 여기 기준선 부근까지 바라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신화콘텍을 안내드리고, USB-C 타입에 대한 그런 뉴스가 재부각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가올 이슈가 기대되는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은 신화콘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라인 6,25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노란톡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더 정확한 목표가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수신행위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